안녕하세요. 좌지성입니다. 오랜만에 대신 만나드립니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경우 한국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제가 트러스트 이런저런 에스테이트 플래닝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가졌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께서 한국에 친지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여전히 한국에 자산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접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이 한국의 트러스트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예전에 한 1년여 전이죠, 저희 영상 같이 촬영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하나은행의 리빙 트러스트 센터장님이셨고요. 지금은 법무법인 가온에서 이 패밀리 오피스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배정식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배정식이고요. 법무법인 가온에서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맡아서 고객들의 자산관리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무법인은 여러 가지 소송 문제, 분쟁이 생겨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업무가 주지만 패밀리 오피스 센터에서는 초기부터 고객들의 고민, 자산 관리 이런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탁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 그 다음에 기업 승계, 그 다음에 개인의 상속, 후결, 이런 업무들을 토탈리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네. 연세가 많은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분들께서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연로한 부모님들 생각에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 더 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의 교포 사회에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르신들이 한국에서의 자산 관리가 됐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들은 말씀으로는 트러스트 제도 한국에서요. 이게 이제 유언 대용 트러스트라고 들었는데 유언 대용 신탁.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탁하면 이제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말인데,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부동산, 주식 등등 여러 재산을 수탁자, 트러스티에게 맡겨놓고 사후에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집행해달라. 이걸 설정하는 신탁을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유언을 내가 남기는 것과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가 뭘까, 있을까가 궁금한데요. 유언장과 신탁의 차이인데요. 유언장은 말 그대로 이제 공증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민법에서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공증을 통해서 유언장을 쓰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재산을 주겠다. 이걸 흔히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 놓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을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금전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맡겨 놓은 재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유언장을 현재 한국 금융기관에 상속 집행인이 유언장을 제시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금융기관은 그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에 반해 트러스트, 신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신탁은 트러스티, 이제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됐다. 그러면 이 트러스티가 바로 그 사후 수입자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부모님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지급을 하는. 그럼 미국의 트러스트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도 이 유언장을 남기는 것과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의 차이는 네. 유언장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그 유언장이 정말 적법한 유언장이냐라는 것을 법원의 검증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고 나서야 그 유언장이 집행이 되는 거. 그게 이제 프로베이신 건데, 예, 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쪽에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긴다는 행위가 네. 이와 같은 프로베이트 과정,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네. 솔루션이 되거든요. 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신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긴다면 적어도 그분이 사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신탁의 작동 방식대로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넘기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게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 거다. 불확실성은 없을 거다. 그게 혜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상속 집행을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해외에 계시면 그 부모님의 상속 예금은 그분이 오셔야 예.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신탁을 해놓으면 여러 상속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각기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예. 오셔서 찾아가면 그걸로 오케이. 집행이 끝나버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 한국에서의 신탁 제도가 제공하는 장점, 혜택, 효용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신탁은 금융기관들 위주로 이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에게 드리는 약간의 컨시어지 서비스, 통합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치매를 대비해서 신탁을 해놨다. 그러면 노후에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뭐 병원비, 의료비,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 뭐 이런 비용들을 수탁자가 지급하는 구조. 네, 그런 서비스를 연계를 하거나 아하. 아니면 상조, 예. 장지, 뭐 이런 서비스까지 연계된 상품들을 같이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안전한 재산 관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기관에 어르신이 10억이 있다. 네. 그러면 그 10억의 예금은 비밀번호하고 통장만 있으면 예. 사실 또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신탁으로 재산을 넣어놓으면 예. 딱 지정된 사람만이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병비 이런 목적으로 써라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그 돈 외에는 인출되지 않는 이런 안전한 재산 관리가 오케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신탁 서류 하나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금융기관의 서비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지금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런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이 수탁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가장 큰 게 병원하고의 어떤 연계 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큰 병원들이 대학병원을 연계해가지고 예, 뭐 기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결국 노후 케어를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나중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들이 이제 통합 서비스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시니어 타운 연계된 그런 서비스들. 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상조, 장지 뭐 이런 것들도 연계된 결국- 통합 서비스. 결국 그거는 신탁 제도의 혜택이라기보다는 그 신탁 서비스, 신탁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추가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보면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유언 대용 신탁. 지난번에 저희가 뵙고 뭐 1년여, 2년 가량 돼 가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뭐 그때 오셨을 때는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주로 이렇게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 보험사들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 제도가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시게 되면 한국에 와서 내가 들어있는 보험금도 신탁을 하고 싶어. 예,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열거된 재산 외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네. 보험이라든지 다양한 재산들이 좀 추가가 돼서 더 다양한 재산을 상속 설계를 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탁으로 옮김으로써
그렇지 않은 것 대비 장점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는 업무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급된 보험금이 예.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급 관리가 됐습니다. 아, 예, 뭔가 이제 안전한 관리 플랜이 있을 때는 그 단순한 어떤 현금, 네. 보험액 수령된 금액을 베네피셔리에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관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주로 한국에 가족들이 있거나 한국에 가족이 있는 미국 내 사람이 뭐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이거 잘 케어돼야 될 텐데 네. 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서비스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미국은 이제 트러스트가 결국 텍스 플래닝의 도구로 활용되는데 반해 네.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뭐 추가의 요인이 있냐 지금. 네, 네.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사시면서 국내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뭐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있으시겠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부동산 관리가 안 돼서 이걸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오실 때 지금 특히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계속해서 본인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다 보면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거는 꼭 신탁이 제공하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뭐 내 대리인이나 전문 부동산 관리인을 고용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본인이 네. 그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역이민을 감안한다면 그게 신탁이 제공하는 혜택인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탁을 통해서 혹여라도 본인이 미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속하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은 이제 신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결국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본인의 한국 내 자산의 관리라는 면에 있어서 네. 신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면에서 현지인,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들도 관심을 가질 법한 네. 그런 상품이겠다. 내지는 그런 도구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네. 트러스트, 신탁에 넣음으로써 네. 똑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 그때 한국에서의 상속, 이게 정말 이 망자의 의견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내가 다뤄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걱정할 텐데 네. 그 역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실 때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처분, 뭐 적정한 가격에 이제 서치하는 것까지 수탁자에게 그 업무를 부여를 해서 그렇죠. 하게 되면 공정한 이제 제값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관리하는 도중에 혹여라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 예. 요구가 생겼다.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어라.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상속 절차도 그렇죠. 통합적으로.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이 네.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는 거고 신탁 행위를 통해 확실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자산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뭐 걱정 내지는 이런 궁금증이 많은데요. 네. 이제 신탁이 충분히 큰 효용을 주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또 신탁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도 그런 전문 서비스도 뭐 직간접적으로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뭐 여기민을 가건 아니면 한국에 어르신이 계시건 아니면 본인의 자산, 어떤 관리, 그리고 이후에 다음 세대로의 뭐 증여 상속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독특한 제도라면 독특한 제도일 텐데 그 유류분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민법상 어떤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상속이 되어야 하고 네. 그렇게 상속받지 못한 자식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할 텐데 그렇죠. 저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게 트러스트에 만약에 내가
트러스트를 설정하기를 거기에서 나 큰애한테만 다 줄게요라고 하면 네. 그거는 그 유류분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이제 대법 판례까지는 나온 적이 없고요. 예. 1심 판결이 2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탁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수탁자, 트러스티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뒤에 과연 이게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냐 그렇지 않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2020년도에 네. 신탁된 재산은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판결이 예. 나왔고 또 2022년도에는 예. 작년이죠. 작년에는 여전히 유류분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판례는 네. 이 유류분 제도를 넘어서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반해 네. 그 다음에 나온 또 다른 판례에서는 그와 또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 네. 결국은 최고 권위를 갖는 게 대법원 판례일 텐데 네.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탁이 유언 대용이죠. 그리고 결국 그 유언장이 거쳐야 되는 이게 정말 마지막 적법한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 있겠으나 네. 유류분 제도까지 지금 현재 뛰어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케어,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네.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 사는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분들이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어르신 뭐 가족들이 있을 때 네.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부모님 해외에 계시는 이제 40대 중반의 이제 아드님이셨는데요.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이제 사시다가 70대 후반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주거 문제, 건강 문제 예. 이런 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신탁으로 문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병원 케어 이렇게 연계를 해드렸고 음, 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결국 한국의 어떤 어르신이 본인의 자산을 금융기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네. 신탁 어떤 상품, 신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냐? 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뭐 컨시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것들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도 제공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상속이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각기 분리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이 신탁이라는 이제 바스켓에 예. 넣어서 연계해가지고 사후에 승소하는 마지막 플랜까지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한국의 신탁 제도, 유언 대용 신탁이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다뤘는데요. 네. 혹시 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한국도 초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신탁 제도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직 근데 제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 종류가 좀 한정돼 있다든지. 신탁에 넣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개선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이 되면 더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제 부분도 같이 좀 더 개편이 되면 훨씬 더 그렇죠.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 계시면서 해외에 계시면서 결국 국내에 있는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리, 처분, 그리고 의료 케어, 후견 이런 문제들을 각각 알아보실 필요 없이 하나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신탁 제도는 좀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한국의 신탁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계신 분들 또는 뭐 미국에서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서 계시면서 한국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될 부분들, 발전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충분한 정보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대신 만나드립니다 시간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